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 들어 남가주지역 한인들의 비즈니스 파산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업체들이 파산하는 주요 원인은 온라인 시중으로 바뀌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가주의 까다로운 노동법, 그리고 장애자 보호법으로 줄이는 공익소송 등으로 지적됐습니다. 중가주 살리나스 지역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가 이콜라이균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으로 식용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살리나스가 산지인 로메인 상추를 섭취한 뒤 전국적으로 40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LA 방문 일정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설명회에서 북미와 남북 그리고 한미의 화합을 강조하며 경색된 세계의 양자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인도적 지원과 민간인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LA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는 보수단체와 탈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 앞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윌서 사립초등학교 폐교 이후 파행으로 치달았던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인회와 평통, 상공회의소 등 한인 주요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커뮤니티 참여 방식의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김세영의 LPGA 투어 2019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상금과 평균 타수 부분 1위를 확정해 주요 부분 1위를 모두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완성했습니다.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상을 등진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에 대한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는 자국 내 선전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협정 종료 정지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뉴스입니다. 올 들어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비즈니스 파산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어두워지는 경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소매업체들이 매출 부진을 겪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까다로워진 노동법, 그리고 장애인 보호법으로 인한 악덕 공익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한인 스몰 비즈니스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연 100만 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던 전국의 파산 케이스가 해마다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 케이스가 소폭이지만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재남 파산법 변호사 사무실이 제공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기준 37,300여 건에 달하는 연 파산 케이스가 올 9월 기준으로 37,900여 건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의 경우 올 들어 비즈니스 파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나 점차 어두워지는 경기를 반영했습니다.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의 큰 차이점이 챕터 11을 제외한 일반 파산인 경우에는 개인은 소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스차지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는 파산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죠. 실제로 경기를 반영하는 게 비즈니스 파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인들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인 업체들이 영세업, 소매업 비중이 높은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영세한 소매업체들이 고전하는 데다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대형 주류업체들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이들 업체들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나 제조업, 소매업체들이 연쇄작용으로 도산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자바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탁소와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파산 케이스도 최근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가 있었거든요. 화학제품 사용하는 거, 드라이클리닝. 네, 그런 것 때문에 세탁소 비즈니스 자체가 사양산업화돼서 현재는 그쪽에 파산이 많은 편이고 일식집은 원가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수시 한 접시에 30분 이상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본인은 분명히 상당한 돈을 주고 샀는데 뭐 거의 100만 불 주고 산 비즈니스가 그냥 문을 닫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추세가 많은 편입니다. 가주의 까다로운 노동법과 장애자 보호법도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주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인 경우에는, 영세한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페이첵 같은 것을 나열을 해서 띄지 않고 타임카드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 종업원이 변호사나 혹은 레이버 디파트먼트를 찾아가는 순간 고용주는 이제 악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선의의 법이긴 한데 장애자를 이제 보호하는 법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에는 그게 하나하나 다 치명적인 그 비용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현금 거래가 줄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한인들이 크레딧 카드 사용을 남발하고 카드 이자로 빚더미에 앉으면서 파산에 이르는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주 LA 방문 일정 중 LA 총영사관제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설명회에서 북미와 남북 그리고 한미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경색된 세계 양자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인도적 지원과 민간인 차원의 협력 등 작은 것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LA를 방문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22일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설명회 LA 동포와의 대화에 참석해 경색된 북미, 남북,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평화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주평통 LA 협의회와 OC 샌디에고 협의회를 비롯해 LA 한인회장 등 주요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남북미 삼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예민한 시기에 우려를 표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원활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의 양자관계인 북미, 남북, 한미 간의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LA 방문 일정 또한 북미와 남북관계의 긍정적 보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경색된 북미 관계 여파로 남북 화합의 상징인 여러 사업이 중단되는 등 뚜렷한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실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 갈리는 여론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통일교육, 이상가족 상봉 등 민간인 차원 혹은 인도적 지원 중점의 방안들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이상가족 상봉을 신청했던 약 13만 3천여 명 중 60%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82세인 나머지 이상가족 신청자 40%를 위해 금강산 상봉 혹은 화상 상봉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21일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는 보수단체와 탈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간담회장 앞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지난해 윌처 사립초등학교 폐교 이후 파행으로 치달았던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인회와 평통, 상공회의소, 그리고 흥사단 등 한인 주요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커뮤니티 참여 방식의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또 그동안 지급이 보류돼 왔던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금은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와 동시에 약 20만 달러가 한국학원 산하 각 주말 한국학교에 개별 지원됩니다. 한국학원 사태 대처를 위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주 한국학원 이사진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단된 한국정부 지원금 재개와 이사회의 신임이사 4인 추천권 보장을 조건으로 현 이사진 사퇴와 한국학원 정상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7명과 사퇴하게 될 현 이사회가 추천하는 4명 등 11명과 LA 총영사관의 당연직 이사 1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학원 새 이사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새 이사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의 지역단신 전해드립니다. 중가주 살리나스 지역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가 이콜라이균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으로 식용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살리나스가 산지인 로메인 상추를 섭취한 뒤
전국적으로 40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국은 산지가 불확실한 로메인 상추도 당분간 섭취하지 말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월넛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마리아나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면서 LA 카운티 셰리프국 데퓨티와 공모해서 업소로부터 $200만 상당의 마리화나를 강탈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산타클라리타의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LA 인근 학교에 총격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22일 윌러브룩에 있는 애니모 메이 제미슨 차터 중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기도한 혐의로 이 학교 재학생인 13세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AR-15 반자동 소총 한 정과 탄환 100여 발을 압수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파사디나의 플러 신학교가 동성 연인과 결혼한 학생을 퇴학 처분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학교 측이 성별에 근거해 학생을 차별해 연방교육법과 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플러 신학교를 상대로 $50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억만장자이자 중도 성향의 거물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TV 광고에 $1,200만 쏟아부으며 물량 공세를 펼칠 채비에 나섰습니다. LA의 광고비로 가장 높은 액수가 책정됐으며 블룸버그 캠프 측의 이번 광고는 다음 주말인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집중적으로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한인 등 아시안 주택 바이어 5명 가운데 1명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 구입자로 위장한 한인 등 소수계 25명을 부동산 중개업자 93명에게 접근시켜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험한 결과 한인 등 아시안 바이어들은 16명의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 3명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시안 바이어들에게 주택 리스팅을 보여주지 않고 오픈하우스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했습니다. 한인 현직 교사가 고교생과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가진 혐의로 중범 기소됐습니다. 페어팩스 지역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인 데니얼 김 씨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0일 자택에서 체포돼 중범 기소됐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지난 20일에 열린 앤 쿨터 보수 논객의 강연에서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여 일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UC 버클리 공화당 학생 클럽이 주최한 이번 강연은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과 거대 이민의 위험을 주제로 한 반이민적 성격의 강연이어서 시작 전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세영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19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세영은 한국 시간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찰리 헐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여자 골프 사상 가장 많은 우수 상금 15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 US 오픈 총 상금 규모는 550만 달러로 이번 대회보다 많았지만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였습니다. 올해만 3승을 따낸 김세영은 박세리, 박인비, 신지에 이어 한국 선수 4번째로 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류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한 지인이 구 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 선택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카라 멤버로 데뷔한 구 씨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최 씨가 구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이후 쌍방폭행 논란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올해 8월 열린 1심에서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앞서 올해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독보적 비주얼과 끼로 천상 아이돌로 불린 카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의 사망 소식에 동료 연예인과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고인과 함께 출연한 가수 나르샤는 이날 비보를 접하고 소셜미디어에 믿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하리수는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슬프다. 하늘에선 행복하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룰라 출신 체리나 역시 너무 미치도록 슬프다며 너무 어여쁜 후배를 또 떠나보냈다, 괴롭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설리에 이어 또 한 명의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자 한국 내에선 생전 고인을 향한 악성 댓글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화두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와 관련한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 의도적 왜곡이자 견강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일본 정부가 부풀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외교 라인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